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27번째 시간으로요, 요즘 유럽판 IRA법이 나온다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관련해서 성인 하이텍을 급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인 하이텍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요, 여기 시황 데일리부터 장중의 속보, 종목 리포트, 뭐 업종 테마 분석, 이슈 분석 전부 다 제가 다 만드는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 종목을 치시려면요, 성일 하이텍 코드 번호가 365340이네요. 그러시면 들어오셔서 365340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장 방송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니까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다음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1기방 961명 있는 방에 들어오셔야지 1기방과 2기방만 제가 하고요. 그 외에 하태민을 도용한 곳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입장 번호는요, 77891입니다. 77891 치고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만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얘기들만 해드립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요, 우선 지금 유럽판 IRA가 온다.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판 IRA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유럽 지역 내 생산된, 근데 유럽 지역 내 원자재가 그렇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활용이 이제 리사이클링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리사이클링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리사이클링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일 하이텍이 국내 대표적인 리사이클링 업체인데요. 우선 자본금 58억 예쁘죠. 그래서 우선 제가 보셨다시피 그러면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이 좀 어떤가 하는데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폐와 배터리 재활용은 한마디로 전철이라는 거는 블랙 파우더, 뭐 검은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있으면 이걸 해체해서 여기 해체하기 전에 방전을 하죠. 방전을 해서 뭐 이것저것 떼낼 거 떼내고 나서 나머지를 파쇄해서 결국은 블랙 파우더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좀 사실 일이 많습니다. 여기 인력이 한 반 이상이 이쪽 인력이라서 이게 참 귀찮죠. 그 다음에 후처리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거를 빼내는 겁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빼내느냐? 황산을 넣었어요.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이런 형태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코발트와 니켈을 주로 추출하죠. NCM 우리는 삼원계 배터리 아닙니까?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도 있습니다만 니켈, 코발트를 대부분이 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튬은 거의 상업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섭식 공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황산 코발트 형태로 이렇게 추출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군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하는 건데요. 보시겠지만 그럼 성일 하이텍만의 강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우선 삼성이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벤처 투자들이
13.8%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그룹의 반개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쪽은요. 2차전지 쪽은 서로 줄을 좀 섭니다. LG 같으면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미국의 GM, 그 다음에 세비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에코프로 BM, 미국의 포드 이런 형태고요. 지금 삼성 SDI도 사실은 에코프로 BM 쪽하고 관련이 있지만 삼성 SDI는 재활용 쪽은 네, 성일 하이텍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협업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삼성 SDI와 거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성그룹 지분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는 강점은요. 앞처럼 전처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유일하다기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비캠이다. 그러면요. 요 전처리 공정이었고 블랙 파우더를 세비캠 같으면 사옵니다. 블랙 파우더를요. 세비캠은 사와서 하는데 이 집은 네, 블랙 파우더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전처리 공정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요. 지금 디살릭 판코시 우리나라도 있지만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뭐 8곳 지금 최근에 독일에 하려고 하는데 독일에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다.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면은 유럽에 주로 뭐 헝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번에 유럽판 IRA 하면 성일 하이텍이 가장 관련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 파우더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요 국내 군산 공장에 들어와서 네, 그래서 하이드로 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군산 공장이 있거든요. 국내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와서 하니까 이게 꼭 재활용이 유럽에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SK이노베이션과 MOU를 맺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리튬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NCM이고요. 중국은 LFP 배터리인데요. 어쨌거나 양극재 핵심은 리튬입니다. 근데 이 리튬은 지금 추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추출 기술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중국도 LFP 배터리에서 네, 인산 리튬 형태로 주로 추출하는데요. 또 인산 리튬을 추출하고 이거를 갖다가 탄산 리튬으로 변환을 하는데요. 여기서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한 20%에서 30% 정도 추출한다. 그래서 추출률이 낮아서 뭐 땅바닥에 파묻고 버린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추출하는 업체가 사실은 폐활용에서 폐기물 재활용해서 리튬을 정말 추출하는 회사가 있다면 지금은 사실상 뭐 내가 한 해 하는 회사들 실질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리튬을 추출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있다면 폐기물 재활, 폐배터리 재활용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거다. 지금은 제대로 된 회사가 없다 보시면 돼요. SK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고 2021년 12월에 데모 플랜트를 지금 가동 중이다. 그래서 2025년에 상업 공장을 한번 기술 개발이 된다면 2025년에 가서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리튬 추출하는 게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다가 폐배터리 재활용 어느 회사가 정말 실험실 수준 말고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리튬을 양산 추출한다. 이러면요. 그 회사는 엄청난 재료가 될 거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과 MOU 맺었다. 이런 것도 성일 하이텍의 강점입니다.
그다음 제일 큰 강점은요. 매출 규모가 그죠? 세비캠 이런 건 1,000억도 안 되는데 이 집은 벌써 2,000억이 넘고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판 IRA법이 한 3월 정도 되면 윤곽을 드러낸다 하는데요. 이게 다가올수록 관심이 페이퍼3 조달령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페이퍼3 조달령 중에는 가장 최선도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법 3월 초가 다가올수록 승인 라이트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개를 드는 배경이 이제 유럽판 IRA법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미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 기관들은 뚜렷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기관들은 뚜렷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볼 때는 지금 외국인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외국인도 막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오르는 거는 유럽판 IRA법이란 그런 호재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3월 초라 그랬잖아요. 유효기간이 긴 재료라서 계속 좀 저점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페이퍼3 조달령 중에 유럽판 IRA 관련주로서는 최선도주다. 보시고요. 재료 때마다 제일 먼저 공략하시는 좋겠고 대신에 매매는 보시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뚜렷한 순매수 보이기 전에는요. 좀 발빠르게 좀 많이 오르면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샀다가 유럽판 IRA 재료가 나올 조짐이면 또 샀다가 특히 3월 말에 다가올수록 3월에 다가올수록 관심을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페이퍼3 조달령 관련주 중에는 최선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